얘들아, 오른손이 어디게? 그지? 그 오른쪽에서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가는 거. 니네 기준 오른쪽에서 가는 게 우극한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오른쪽으로가 아니에요. 오른쪽에서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자, 요거를 기억하고 있는 채로 내 얘기를 들어봐요. x가 a로 갈 때 fx가 l로 간다. 우리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근데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오른쪽에서 올 수 있고 왼쪽에서 올 수가 있죠. 그걸 우리 이제부터 나눠서 볼 거예요. a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작은 쪽에서 올 때, a보다 오른쪽에서 올 때, 한마디로 큰 쪽에서 올 때, a보다 왼쪽에서, 작은 쪽에서 올 때. 그래서 오른 우자를 써서 얘가 우극한이고요. 좌극한입니다. 그럼 내가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 얘가 이쪽에서 온 건지 이쪽에서 온 건지.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 쓰면 부호가 달라지니까 값이 아예 달라지니까 뒤에다 써줘요. A보다 큰 쪽, 오른쪽에서 온다. 그럼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는 요렇게 작은 쪽에서 온다. 그러면 왜 이거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게요? 우리가 보통 나눠서 따지는 경우는 뭐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둘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애들 다시 한번 소환해 볼게요. 요런 함수 배웠고요. 요런 함수 배웠고요. 요런 함수 배웠고요. 아직 안 배운 이런 애도 있고요. 이런 애도 있어요. 자, 요렇게 셋과 얘네 둘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네 셋이랑 얘네 둘. 보면 뭐 빵꾸도 뚫려 있어요. 비슷해 보여요. 얘만 빼고는 다 달라 보이지. 얘 빼고는 차라리 이렇게 4개 묶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요거랑 요거랑 요거로 나눈 이유가 뭘까요? 얘는 한 칸이 비어 있는데 얘는 끊어져 있어요. 아예 분리돼 있어요, 둘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는 요 점에서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똑같은데 얘도 요 점에서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똑같은데 얘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달라져 버려요. 얘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달라져 버려요. 이해되세요? Y값이 다르잖아요. 가는 방향이. 그래서 얘는 좌우극한이 같고 얘는 좌우극한이 다르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좌우극한이 같고 좌우극한이 다르다. 그럼 같은 거 다른 거 왜 나누게? 좌우극한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다르면 이쪽에서 가는 거랑 이쪽에서 가는 거랑 다른데 둘 중 누구를 극한값이라고 할지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게 둘의 핵심적인 차이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요 조금 더 심화된 버전 갈 테니까 필기 다 하시면 넣어볼게요. 자, 얘네가 지금 이렇게 되는 특징적인 부분을 x는 a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x는 a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요, 지금?
둘이 같아요. 그죠? 왼쪽, 오른쪽 다 같은 곳으로 가요. 얘는 x는 a에서 좌극하는 저 위로 가고 우극하는 저 아래로 가니까 같지 않아요. 그래서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얘는 x는 a에서 극한값 존재 안 해요. 나 그럼 여기서 질문. x는 b랑 x는 c에선 어떻게? 어떨 것 같아? 존재할 것 같아. x는 b랑 x는 c에서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저긴 존재해요. 왜냐면 좌우극한이 같으니까. 근데 여기서만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범위에 따라 값에 따라 존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끝. 정확한 우극한 개념 설명 끝. 문제 같이 볼 거니까 빠르게 필기해 주세요. 필수예제 5번 같이 한번 봅시다. 선생님 그래프 그릴 동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네. 그래프 띄우면 되겠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첫 번째. (2의) 뒤에다 플러스 붙었어. 플러스 2가 아니라 (2의) 뒤에 플러스가 붙었어요. 그럼 이건 (2의) 뭐예요? 우예요? 좌예요? 우극한. 그럼 2보다 큰 쪽에서 간대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까이 가요? 얘 목적지가 어딥니까? 3이에요. 그래서 얘는 3이에요. 목적지를 생각하세요. 목적지. 그럼 얘는 이 뒤에 붙었어요. 그럼 2의 좌극한. 그럼 2보다 작은 쪽에서 와요. 얘는 어디로 가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0이에요. 자, 봅시다. 얘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 그럼 이건 어떻게 따지는 거게? 아무것도 안 붙은 애는 어떻게 따져요, 우리? x가 2로 간다는 소리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좌인지 우인지 어떻게 따져요? 그래서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좌우를 다 따지란 소리예요. 좌, 극한, 우극한 모두 따지시오. 라고 했는데 좌우극한이 따로 돌면 값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좌극한 그래서 x는 2로 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x가 알파로 가고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도 알파로 간다라고 하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죠? 그럼 이럴 때만 x가 2로 갈 때 fx에서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는 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같을 때 따진다는 소리인데요. 2를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 3이랑 0이니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극한값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존재 안 합니다. 라고 써도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었으니까 뭘 확인하셔야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떤 사이인지를 따져주셔야 돼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3을 향해 가고 있죠.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요. 이렇게 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을 향해 가요. 그럼 둘이 같으니까 같은 값인 3이 얘 극한값이 되겠다. 필수예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수하들 다들 잘하고 열심히 했겠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유리무리 함수 그리는 거 연습 좀 시킬게요. x분의 1 그리시고 1,1 지나니까 1, 4분면 해서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옆으로 두 칸 옮기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게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1이에요. 뒤에 보호가 안 붙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된다. 요 과정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아, 보호가 안 붙었으니까 좌우극한 관계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좌극한 따지셔야죠.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x 빼기 2분의 1. 자,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얘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아이 너무 잘하네.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요. 이렇게 가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끝도 없이 커지니까. 그럼 좌우 극한이 서로 달라요. 그럼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 2번에 나오는 요 그래프가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이 그리는 법부터 한번 봐줄게요. 자, 이런 문제 그릴 때는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런 걸 그리려고 할 때 거슬려야 되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안 거슬려요? 보기만 해도 다 알아요? 절대값. 좋아요. 절대값부터 보셔야 돼요. 절대값. 절대값을 처리할 때는, 절대값 처리할 때는 무조건 뭘 봐요? x 범위를 보셔야죠. 그럼 첫 번째 범위가 어디겠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은
절대값 아래가 그냥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요. 1보다 클 때 했으니까 1보다 작을 때. 그럼 절대값 x 빼기 1분의 1은 마이너스 x 빼기 1분의 라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림 그려야죠. 1을 기준으로. 그럼 x 플러스 1은 어디 지나요? 1일 때? 2 지나죠. 근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올라갈 거고요. 얘는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지나네요. 그래.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좀 선생님 비율 관계 애매하게 쓰긴 했는데 아무튼 요렇게 그리는 거, 끊어지게 그리는 거 연습을 잘 하시고,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에 나온 질문과 다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일단 문제대로 질문을 하면 1 뒤에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1에 우극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추가로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없어요. 복 안 붙었으니까 좌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좌우극한이 안 같아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쓰셔야 돼요. 한 끗 차이죠. 뒤에 부호 안 붙고 붙고. 그 한 끗 차이의 답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3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쌤이 한 2분 줘볼게요. 그래프 그리는 걸 한번 해보세요. 자, 가볼게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 빼기 2가 그냥 x 빼기 2로 나올 테니까 절대값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2x는
x 빼기 2분의 x 곱하기 x 빼기 2 약분하면 그냥 x가 될 거예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2x가 밑에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x 곱하기 x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를 기준으로 x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x 요렇게. 엥? 이상한데? 여기 아니죠? 여기죠, 여기. 요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질문대로라면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얘를 물어봤어요. 어디로 갈까요?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요, x가 2로 갈 때 라고 물어봤으면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번외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요. 좋아요. 정확하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4번) 볼게요. 가우스 함수. 자, 가우스 함수는요, 가우스의 정의부터 확실하게 해야겠죠? 가우스 x가 뭐예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말해요. x값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넘지 않는이니까 같다도 오케이예요. 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게 가우스의 정의고요. 가우스 x 더하기 1을 그릴 건데요.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줄게요. x 더하기 1이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x 범위를 찾아서 뽀개서 그리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우스 x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는 x 더하기 1은 0보다는 커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이 여기 있으면 얘는 0보다는 확실하게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는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 가우스 값이 0으로 나올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x 더하기 1이 0 이상 1 미만이 될 겁니다. 같은 이치로 얘는 1이 나와야 되니까 x 더하기 1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야 돼서 요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그 밑에는 요렇게 나오니까 마일 x 0 0 x 1 1 x 2 어머나 여기 는 왜 들어갔니?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처럼. 자, 그럼 그려볼게요. x가 마 1부터 0 사이에서는 가우스 x 더하기 1이 0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쭉 요렇게 0부터 1 사이에서는 1이래요. 그럼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쭉 요렇게 1부터 2 사이에서는 2니까 쭉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일일이 노가다를 띄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요 필기 다 하시면 지우고 두 번째 그림 보여줄게요. 지금 알려주는 이 방식은 이걸로 하니까 더 헷갈린다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훨씬 빨라지니까 할 수 있으면 해봅시다. 내가 지금 파란 선을 그었는데요. 이거 괜히 그은 거 아니고요. Y값이 정수가 되는 선들 기준으로 그은 거예요. Y값이 정수가 되는 선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Y값들은 가우스 취하면 무조건 못 되게. 너프 돼야 되잖아. 아래로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어디까지? 1까지밖에 못 떨어진단 말이야. 한 칸 차이 나야 되니까. 그치? 1이랑 2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요 값을 기준으로 요 사이의 값들은 싹 다 이렇게 너프 돼요. 그럼 요 사이 값들은 얘 기준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얘 기준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 걸리고 요렇게 비고. 그럼 쟤는 제 기준으로 떨어질 테니까 걸리고 비고. 그럼 요때 x값만 찾아주면 끝나죠?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익숙해지면 이게 빠르고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요 값이 가우스 취하면 떨어지는데 이 선 밑으로는 못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렇게 겹쳐 그려놓으면 헷갈리니까 옆에 한 번만 다시 그려줄게요. 우리 문제 풀용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애인데요. x가 0으로 간대요. 뒤에 부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다. 그러니까 좌나 우가 아니라 좌우가 같은지를 봐야 된다. 영을 기준으로 0 여기 있어요. 0을 기준으로 좌우가 같은지를 볼 건데 같아요. 이쪽은 0이고 이쪽은 1이니까 안 같지요. 그래서 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한다. 얘들아 이거 할만하면 하나만 더 알려줄까? 아닌가? 거기까지 가면 너무 에반가? 처음 하는데?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2강까지 끝났고 3강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필기해요. 천천히. 시간 많아요.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한 거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모르겠는 거 어려운 거 없었어요? 아 좋아요. 그럼 쭉쭉 갑시다. 또 쉬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지 얘들아? 얼마 안 됐는데. 아까 1등으로 들어온 사람 누구지? 나한테 엄청 90도로 인사해서 누구였지? 아까 학원 1등으로 온 사람. 애기야? 아 애기였구나. 그럼 애기 하자는 대로 할게. 쉴까 말까. 눈치 보지 말고. 애기 하자는 대로 할게. 쉴까 말까.
모르겠어? 안 실래. 이런 내가 너무 애기한테 부담을 주나, 그럼? 응? 고3 오빠가 말해봐, 그럼. 고3이잖아. 쉴까 말까? 고3이잖아. 쉴까 말까? 고3이잖아. 쉴까 말까? 어떻게 생각해? 고3이잖아. 쉴까 말까? 계속 갈까요? 그럴까? 그래. 가자.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볼게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총 두 종류를 볼 건데요. 기본형이랑 특수형. 그렇게 말하면 헷갈리지? 수렴하는 극한의 사칙연산.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요게 그 전부기도 하고. 수렴하는 극한들끼리. 그럼 수렴하는 극한은 뭐가 존재해요? 함수값이 존재하죠. 그럼 사칙연산은 뭐예요? 뿔마 곱하기 나누기. 수렴하는 함수값이 존재하는 극한들을 가지고 뿔마 곱하기 나누기 하겠다는 소리예요. 저거랑 부정형. 조금 골치 아픈 애들 따져볼 거예요. 이 부정형은 4가지 세트가 있는데요.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여기는 되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공식을 외워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공식을 외워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걸 사용하는 여차여차 하는 스킬들이 나온다는 소리죠. 오늘 알려는 줄 건데 모르겠으면 안 하셔도 돼요. 처음 개념 기본기 배우고 할 때는 스킬이 있다. 내가 한 번 다 보고 2번 때쯤 볼 때 그때 한번 익숙하게 써보자. 요 정도 생각만 가지고 넘어가셔도 좋고요. 근데 내가 지금 한 번 볼 때 한 1.5번 본 정도까지는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스킬의 원리를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좋고요. 요 총 2가지 배울 거고요. 요 첫 번째가 요 1번 개념. 두 번째가 뒤에 있는 부정형의 극한값.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렴하는 극한의 사칙연산을 하기에 앞서서 그 극한값을 내가 뭐 알아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 극한값 찾는 걸 알려줄게요. 처음부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2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애들도 있는데 아닌 애들도 있거든요. 어떤 애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런 거 찾아주세요. 이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 어떻게 찾는다고? x에 그냥 a를 넣어버려도 돼요. 그 함수값이랑 거의 비슷하니까요. 오케이?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니네 아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블라블라블라 그런 애들이거든. 근데 이 a를 넣어서 이 값에 문제가 없다면 뭐 분모가 0이 된다던가 그런 식의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넣어서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 찾은 극한값들을 가지고 사칙연산하는 얘기를 보여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뭐가 존재한대요?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요게 핵심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 첫 번째 실수배 가능. 이게 L이면 이래요. 단 여기서 K는 어떤 수식이면 안 되고 상수예요. 상수. 상수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가끔 있던데 상수는 그냥 실수값들이에요. 자연수, 정수, 뭐 걔네들 그런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뿔마 가능.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더하기 g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혹은 리미트 fx가 빼기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한 큐에 쓸 수 있다. 어떻게? 묶어서. 뿔마 가능의 의미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뿔마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묶을 것 같지만 안 묶습니다. 곱하기 가능. 이거 곱하기예요. x 아니고. 마찬가지로 x가 a로 갈 때 fx가 a로 갈 때 gx가 둘이 곱하면 x가 a로 갈 때 fx gx다. 근데 왜 내가 나누기는 따로 묶었을까?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지우고 나누기 쓸게요. 여기 쓰기엔 너무 좁아서. 필기는 다들 하셨고. 그럼 내가 왜 나누기만 따로 묶을게? 아, 이거 맞추면 다음 수업 쉬는 시간 10분 줄라 했는데. 아쉽다, 얘들아. 저 빈칸에 들어갈게, 뭐게. 10분인데, 쉬는 시간 2배인데. 맞아요. gx가 0이면 분모가 0이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요 경우 제외하고 된다. 다음번 수업 때는 꼭 선생님 쉬는 시간 10분 줄게요. 다들 쉬는 시간이 간절했구나.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저 부정형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저렇게 한글로만 줄줄줄 쓰기에는 공식이 어려워서 문제 풀면서 설명하기로 하고 예제 7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바로 뒤에 예제 7번 같이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2입니다. 근데 쟤는 x가 0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생긴 모양새가 조금 달라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얘를 변형해 줄 거예요. 내가 필요한 형태로요. 어떻게 변형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형태는 x분의 fx고 얘는 그냥 fx예요. 뭐 할까요? x로 나눌 거예요. 요렇게. 위아래 모두 나눠지면 값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 모두 나눠줄 거고요. 그럼 식이 요렇게 바뀌죠. 자, 내가 식을 원하는 형태로 바꿨어요. 요거 얼마게? 2죠. 그럼 x 0으로 가면 얘는 0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식이 최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0 빼기 2분의 0 더하기 5 곱하기 2.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5.
안 어렵죠? 할만해요, 생각보다. 자, 얘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쟤는 x가 1로 가고 얘는 x가 0으로 가거든. 그리고 쟤는 fx 빼기 1인데 얘는 fx예요. 이거 왜 이러긴 했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봐야 되는 핵심은 이거예요. x 0으로 갈 때 fx를 사용하라 했으니까 얘도 그 꼴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형태로. 근데 x 1로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 바꿔야지. 잘 봐, 얘들아. x가 1로 갈 때는 x 빼기 1은 어디로 갈까요? x가 1에 가깝게 간대. 그럼 얘가 1에 가깝게 가. 근데 거기서 1을 뺐어. 그럼 어디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헷갈리니까 얘를 large x라고 치환해 볼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빼기 1은 리미트 large x가 0으로 갈 때 large x와 같다 로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틀린 사람들이 꽤 많아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선생님, 여긴 large x고 저긴 small x인데 둘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소리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미지수 들어가는 자리예요. 차수랑 생긴 모양새만 같은데요, 차수랑. 여기 x가 들어갔고 저기도 x 하나니까 얘가 large x건 y건 t건 상관없어요. 하나 들어간다는 소리니까. 오케이? 차수나 개수가 바뀌지만 않으면 돼요. 차수나 개수가 바뀌지만 않으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2라 그랬고, 그럼 그 말인 즉슨 x가 0으로 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x가 0으로 갈 때 fx 역시도 2가 된다. 차수나 개수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제가 2니까 문제로 들어가 보죠. 3fx 2fx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2로 간다 했으니까 2 곱하기 2 더하기 1 3 곱하기 2 빼기 1 요렇게 그 다음에 필수예제 9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내가 말했던 부정형이 나옵니다. (0분의 0꼴) 극한을 취했을 때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된다. 이 되는 유형을 말해요. 극한을 취하면 분모, 분자 모두 0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영인자 제거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영인자란 0이 되게 하는 식을 말해요. 0이 되게 하는 저 영인자 제거라는 건 선생님이 하는 말이라서 뭐 수학책에서 찾아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저 의미가 뭔지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영인자 제거, 0이 되게 하는 값을 제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요 사이에 분모의 이게 진짜 중요해요. 분모의 영인자 제거입니다. 분모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분모의 영인자 제거. 0분의 0꼴은 분모의 영인자 제거. 그거를 딸딸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보셔야 문제가 잘 보일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분모의 영인자 보게요. x-3 좋아요. 이게 분모의 영인자예요. 그럼 분모의 영인자 어떻게 없애요?
인수분해서 약분할 거예요. 좋아요. 인수분해 플러스 약분으로 제거. 안 어렵죠? 그럼 위에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럼 위아래 날리면 x가 3으로 갈 때 요런 기본적인 다항식의 경우엔 x자리에 그냥 3 넣어서 계산해도 된다 했죠? 끝. 자, 2번 같이 볼게요. 2번은 분모의 영인자 뭐게요? 뭐라고요? 맞아요. x-1이에요. 그럼 얘를 위아래 날려야겠죠. 위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가요? 그럴걸요? 자, 그러면 요거라고 하면 영인자인 x 빼기 1을 날려주시면 얘도 뭐 문제될 거 없죠? 1 넣어서 분모가 0이 된다던가 하는 문제될 거 없으니까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자, 얘는 분모의 영인자가 뭐예요?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x가 분모의 영인자예요. 근데 분모의 영인자를 제거해야 되는데 뭐 있어요? 분자에 루트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한다? 유리화를 잊으시면 안 된다. 그럼 유리화 해볼게요. 위아래 똑같은 거 아니고 결례란다. 합체 공식을 만들 수 있게끔 곱해주셔야겠죠. 날리고 그럼 x 0으로 갈 때 2에 1이라서 끝. 요렇게 이해돼요? 이해돼요, 친구들? 머리가리? 이 라미 친구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질문해도 돼요. 됐어요? 그래요. 플러스 알파를 얻어가려면 질문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필기 다 하셨으면 그 다음 거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애매해. 시간이 많이 애매한데? 어떡하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10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시키면 니네가 나한테 뭐라 하겠죠? 근데 덜 하기도 애매하고. 필수 예제 11번을 볼게요, 그러면. 10번이 오래 걸리고 11번이 짧으니까 11번까지 먼저 봐줄게요. 지금 11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요. 루트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로 나누시면 돼요. 루트가 있는 경우는 유리와 필수, 유리화해서 따져보셔야 되고, 루트가 없는 경우엔 최고차항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제 같은 경우에는 2의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인데 얘네 셋 중에 이 전체의 값을 좌우하는 건 맨 앞에 값이죠. 제곱이니까 제가 제일 힘이 셀 거 아니야.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얘는 그냥 무한대예요. 제가 제일 힘이 센데 제가 겁나 커질 거니까 그것도 양의 무한대로. 그죠? 쟤는 따질 필요가 없는데 이 두 번째 게 니는 좀 헷갈릴 거거든요. 일단 1번은 x제곱이 제일 힘이 센데 걔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같이 무한대로 간다.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엔 근호가 있어요. 근호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유리와 필수. 자, 새롭게 여기를 곱해준 거죠, 내가. 근데 분모에 똑같이 또 한 번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쇄되니까.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 그럼 얘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가요.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어디로 가요? 무한대요.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얹었는데 다른 값으로 갈 리는 없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무한대분의 1이 되는데 분모가 겁나 커지면 저 값은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죠. 10분의 1보단 100분의 1이 작죠? 100분의 1보단 1000분의 1이 작고요. 그죠? 그럼 분모가 무한히 커지면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헷갈리시면 x분의 1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그래서 분모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진다. 얘는 0으로 간다.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필수예제 10번하고 12번 하면서 쭉 설명해 줄게요. 연속까지. 아이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모르겠는 거 있으면 잠깐 물어보세요. 선생님 바로 안 갈 테니까 한 10분 정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